제일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 단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들만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단원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애가 이제 얘인데 요건데 요거 윤서야 뭐라고 읽어야 돼? 이게 뭐죠? 맨날 질문하면 맨날 그 표정이야. 윤소라 이게 뭐죠?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 자, 그래서 준영아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읽는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런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죠? 모평균 m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m과 똑같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vx바 성빈아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 그죠?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요렇게 쓰면 이게 모 분산이잖아. 모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같아 달라? 달라요. 모 분산에다가 밑에 뭘 붙여줘야? n을 붙여줘야지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온다. n은 뭔데? 예상 못했다. 시도 횟수라니. 표본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표본 얘기. 표본의 크기라고 하죠. 표본의 크기. 내가 몇 개짜리 표본을 뽑았느냐를 나눠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시그마 제곱이 모분산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그마 x바 하영아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리고 요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맞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여기다가 추가로 너네 붙어 앉아서 떠들 거면 떨어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그냥 어디인가 좀 강아지 톤이야 물어가지고 그럴 거면 떨어지라고. 응? 더맨더머야 더맨더머들이. 아니 제가 좀 잘했는데 시끄럽고. 자, 이거 말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이제 뭐였냐면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배웠죠. 모평균의 추정. 그러니까 모평균 m이 어디에 있는지를 범위로 추측해 보는 거였어요.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해 보는 거.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추측을 했냐면 표본, 하나의 표본의 평균인 x바를 기준으로 해서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부터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요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해 보는 거. 이게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을 무슨 구간이라고 불렀니? 신뢰 구간이라고 불렀죠. 신뢰 구간. 그래서 자 진짜로 모평균이 요 구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 실제로 모평균이 요 구간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 이걸 우리는 신뢰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대표적으로 신뢰도 몇 퍼센트랑 신뢰도 몇 퍼센트에 대해서 얘기했지? 95%랑 99%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 신뢰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가 누구였다? 요 식에서 K였습니다. K. 그래서 신뢰도에 따라서 저 K 자리에 얼마를 넣을 거니 이게 결정되는 거였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95%일 때 그때 K 값이 얼마였더라? 외울 필요는 없지만 1.96이었고요. 그죠? 신뢰도가 99%로 올라가면 K가 뭐였죠? 2.58이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느낌은 알아야 돼.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신뢰도 계수가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그죠? 신뢰도가 높을수록 신뢰도 계수는 커지는 거예요. 이 K 값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길어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신뢰 구간을 길게 만들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거꾸로 신뢰도를 높여서 말하면 신뢰 구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 1.96이랑 2.58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서 갖고 온 거지? 얘하나 이거 어디서 갖고 온 걸까 이거? 1.96, 2.58? 아 저거요 저거
뭔데? 표준 정규 분포에서 갖고 온 겁니다. 자, 1.96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96, 그 다음에 반대쪽에 마이너스 1.96 요렇게 똑 잘랐을 때 그때 요 사이의 넓이가 요게 얼마가 됐었죠? 요 넓이가 0.95가 되게 하는 그 경계선이 1.96이었어요. 이거 한 번만 딱 기억해 놓으면 아 그러면 99%의 신뢰도 계수가 2.58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 요 경계선을 2.58 반대쪽을 마이너스 2.58 이렇게 만들면 그때는 요 넓이가 얘 하나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99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응? 왜인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정리해보면은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넓이가 0.99, 0.95 또는 이거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 그지? 만약에 문제에서 막 신뢰도 92% 어쩌고저쩌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신뢰도 92%라는 거는 요 넓이가 0.92가 되게 하는 그때의 이 경계선이 얼마냐. 그때의 이 경계선, 이 K 값을 요 자리에 넣어주면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 계수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에서 가져온 거다. 어떻게 구해요? 뭘? 문제에서 막 92% 구하라고 하면은 저걸 어떻게 구해요? 문제에서 이제 얘기해줘요. 그 K 값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92%의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런 거 말해줘. Z가 뭐 예를 들면 0. Z가 뭐 1.70 이 확률 요거의 확률이 0.46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0.46이 0.46 두 개 붙이면 이게 0.92가 되지. 그러면은 0.92, 92%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신뢰도 계수로 1.7을 써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해주면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겠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말해줍니다. 대신 말해준 게 신뢰도 계수를 아는 건 알아 먹어야지 자기가. 그렇지? 자, 101페이지에 보시면요. 620번으로 신뢰 구간 구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키는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그 학교 남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121명. 자, 요 121이라는 숫자가 연희야 뭘 알려주는 숫자일까? N 맞아요. 표본의 크기입니다. 내가 뽑은 표본이 121명짜리니까 N 값이 121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1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혼란이 생기는 순간이 옵니다. 무슨 혼란이 생기냐면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여기서 말한 이 표준 편차는 누구의 표준 편차예요? 이게 뭐 표준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예요? 이 문제에서는 표본 표준 편차를 말해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신뢰 구간 구할 때 그 신뢰 구간 구하는 식에 들어있던 시그마 있잖아. 얘는 뭐 표준 편차지? 그지?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나는 이거 뭐 표준 편차가 필요한데 문제에서는 표본 표준 편차를 알려줬네. 그럼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긴단 말이야. 이걸 막 루트 n으로 나눠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한다고요. 자, 그런데 자, 모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얘를 시그마로 써도 됩니다. 시그마로 써도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프린트에는 없는데 RPM에 보면은 자, 설명 부분에 요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요런 내용이 있어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대략 30 정도 넘으면 방금 전에 우리 봤던 문제 n 값이 121이었잖아. 충분히 크단 말이지. 그럴 때는 모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르더라도 표본 표준 편차를 시그마 대신 사용해도 된다 이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문제를 풀 때 101쪽에 620번 문제를 풀 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문제에서 말해준 이 11이라는 값을 그냥 시그마가 11이야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된다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줬고, 그때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을 한번 써볼게요. 자, 신뢰도 95%. 아까 어제나 신뢰 구간 구할 때 가운데가 M이었고 양 옆에가 뭐였죠? X바 빼기 그치? 신뢰도 95%면 여기 알려줬죠? 자, 신뢰도 95%에 신뢰도 계수 1.96이야. 1.96 곱하기 11분의 121.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루트 n. 11분의 1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11분의 11이니까 안 써도 되잖아. 그죠? 그냥 1.96만 써놔도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반대편은 요 똑같이 쓰고 요 부호만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요것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고요. 그럼 문제에서 요 값과 요 값을 A와 B라고 말해준 거야. 얘가 A고 얘가 B 이렇게 말해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준영아 여기서 B-A 구해놓을게요. B-A는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뭘까? 마이너스 아닌데 그러니까 3.92 맞습니다. 그치?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이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었고요. 성빈아, 신뢰도를 그러면 99%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 K 값이 얼마로 달라져? 2.58로 달라져요. 그 뒤에 붙어있던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신뢰도만 올린 거잖아. n하고 시그마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아까랑 똑같이 이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아까 여기 11분의 11이라서 지워버렸던 거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11분의 11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왼쪽은 이렇게 쓰면 되고 오른쪽은 플러스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때의 왼쪽 오른쪽 값을 문제에서 지금 여기 C부터 D까지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D-C 구해놓을게요. D-C 이거 얼마니 성빈아? 뭐 자꾸 마이너스야.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잖아. 그죠? 5.16이 됩니다. 5.16. 자, 그러면 B-A 구했고 D-C 구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죠? 요거 물어봤잖아. 요거 물어봤으니까. 자, 요게 얘 하나 얼마였고? 네? 아, 답이 1.24라고? 그치? 얘가 지금 5.16이었고 뒤에 있는 얘가 3.92였으니까 요거 빼면은 답은 1.24 1번이 된다. 그치?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신뢰 구간을 구할 수만 있으면 되는, 그치? 그런 문제고요. 넘어가 볼게요. 넘겨서 623번 보겠습니다. 자, 623번은 요런 게 이제 실전에서 만나면 약간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95% 신뢰도랑 99% 신뢰도는 맨날 나오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데 신뢰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그 신뢰도에 따라서 신뢰도 개수를 정해줘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틀린단 말이에요. 자, 623번을 보면 자,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은 항상 뒤에다가 X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거기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한다 그랬으니까 n 값이 36이죠. n 값이 36. 자,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을 두 가지로 만들고 싶은데 하나는 신뢰도 96%짜리로 만들 거고 또 하나는 신뢰도 알파 %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먼저 96% 서준아, 신뢰도가 96%면은 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신뢰도 개수를 구해야 되잖아. 지금
자, 96%면은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해서 딱 잘랐을 때 넓이가 0.96이 되는 상황을 상상해야 되지, 그지? 그럼 0.96이라는 넓이를 상상해보면 이 중에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 그렇지. 0.48을 두 개 붙여놓은 거가 0.96이잖아, 그치? 그러면 신뢰도 계수는 2.0을 쓰면 되는 겁니다. K 값으로, 그죠? K 값이 2.0이야. 그러면 서준이가 신뢰 구간 불러주세요. X바 마이너스 2 곱하기 6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가운데 모평균 있고요. 오른쪽은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진아, 그러면 얘가 문제에서 말한 A고 얘가 문제에서 말한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B 빼기 A가 필요해. B 빼기 A. 그치? 그럼 자, 여기서 B 빼기 A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요게 결국 약분시키면은 3분의 2니까, 그죠? 요게 3분의 2고 요게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3분의 4가 됩니다. B 마이너스 A가 3분의 4. 자, 그 다음에 신뢰도 알파 퍼센트. 이게 신뢰도가 얼마인지 말 안 해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 순간의 신뢰도 계수가 얼마인지 지금 몰라요. 그죠? 이때 신뢰도 계수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K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6분의 2니까 3분의 1 하고 M 여기는 X바 플러스 K 곱하기 3분의 1.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에서 말한 두 번째 신뢰 구간 요거 C부터 D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C, 요거를 D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윤서야 D-C 하면은 자, 요거에서 요걸 뺐어. 그럼 뭐가 될까? 그렇죠. 3분의 2K가 되겠죠. 3분의 2K. 자, 그래서 지금 계산해 놓은 요거하고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넣어볼 거예요. 여기다. 요 식에다가 넣어보면 D-C는 방금 3분의 2K라고 구했고요. 는 2분의 1 곱하기 자, 이거 빨간 거는 3분의 4였잖아. 요렇게, 그치? 그러면 쭉쭉 지워지니까 이게 2 되면서 3분의 2잖아. 그러면 3분의 2K가 3분의 2란 얘기니까 K가 몇인 거예요? K가 1이에요. 그쵸? 자,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돼. K 값이 1 나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죠? K가 1. K는 아까 전에 신뢰도 알파 퍼센트일 때 신뢰도 계수를 K로 놓은 거잖아. 그치? 신뢰도 계수가 1이라는 것이 신뢰도 몇 퍼센트인지 그걸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어디서 찾으면 돼? 표준정규분포에서. 그치? 신뢰도 계수가 1 나왔다는 건 이 두 번째 칸 말하는 거잖아요. 이 두 번째 칸의 넓이가 0.34인데 자, 그렇다고 신뢰도가 34%인 게 아니라 0.34가 양쪽으로 붙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넓이인 얼마가? 0.68이 나와야죠. 그죠? 0.68. 그래서 퍼센트로 바꿔주니까 알파는 몇이다? 알파는 68%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68%.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우리가 신뢰도하고 신뢰도 계수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답이. 여기서. 그거 어진이가 지금 예안이한테 설명해 주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624번으로 가볼게요. 자, 계속 오늘 할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뢰 구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624번은
정규 분포 예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요렇게 생긴 식을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한번 써볼게요. 근데 표본 평균을 이번에는 대문자로 써줬으니까 요번에 우리 쓸 때도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자, x바 마이너스 얘하나 여기 뭐 써야 돼? 여기다 뭐 써야 돼? 신뢰도 95%니까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n 값이 지금 그냥 n이라 그랬으니까 루트 n이라고 써야 되겠고, 시그마는 얼마야? 10, 그쵸? 자, 이렇게 됐고, 가운데 모평균, 그리고 반대편은 요거를 그대로 플러스로만 바꿔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인데,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값 m-x바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모양을 좀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써져 있던 식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로는 x바를 한 번씩 다 뺄게요. 요 세 군데에서. 그러면 요 처음에서는 x바만 사라지니까 요것만 남겠죠. 요거 남고, 다시 가운데가 뭐가 되냐면 가운데가 m-x바 이렇게 되겠죠? m-x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 x바 사라지니까 또 요것만 남겠지, 그지?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을 지금 잘 들여다보면 이 식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뭐 예를 들어 x가 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써 있는 걸 우리가 x의 절대값이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죠?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절대값이 2보다 작은 거니까. 그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자 가운데 요 놈을 두고서 양옆에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m-x바의 절대값이 요게 오른쪽에 있는 거 양수 요거 이하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 문제에서 원하는 요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놈이 얘보다 작아요. 근데 그게 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요 식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에 있는 건 당연히 2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계산해서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에서. 그래서 뭐 계산하기 위해서는 루트 n을 곱해줄게요. 루트 n을 양변에 곱해주면 이쪽은 19.6이 되고요. 여기는 2루트 n이 되죠. 2로 나눠주면 루트 n은 9.8 이상이 되겠죠. 그럼 n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민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얘도 사이에 어? 제곱 제곱해야 돼. 그치? 9.8을 제곱해야 돼. 9.8 제곱하면 얼마예요? 100분의 어. 98제곱 그럼 얼만데 그러니까? 모르죠. 이런 때 써먹으라고 왜 배우잖아. 중학교 때 9.8 같은 거 제곱할 때 이걸 좀 편하게 제곱하려면 9.8을 10 빼기 0.2로 놓고 제곱해, 이런 거 배우잖아 중학교 때. 기억나니? 곱셈공식 이런 거 하면서.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전개시키면 100 마이너스 얘 곱하면 4 플러스 0.0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96.04입니다. 96.04. 그래서 96.04보다 n 값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야? 최소 97은 돼야 돼. 97. 그치?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로 가보면 103페이지에는 이제 그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 그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나오는데,
629번을 볼게요. 629번은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갖고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신뢰 구간 써볼게. X바 마이너스, 자 신뢰도 계수 모르니까 K로 쓸게요. 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가운데 모평균, 오른쪽은 요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 계속 나오잖아. 얘를 A, 얘를 B라고 놨잖아요. 요걸 A, 요걸 B라고 놨을 때 B-A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B-A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쵸? 어디부터 어디까지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요 길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맞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B-A를. 근데 지금 식에서 B-A를 구해보면 준영아 지금 여기서 이거 빼면 뭐가 남겠어? E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네. E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뭐 다른 문자로 L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E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자 여기서 요 구성 요소들을 잘 보면 일단 시그마는 뭐지 서준아? 시그마? 모표준 편차지. 모표준 편차는 문제 내에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보통 한 문제에서는 시그마가 얼마입니다라고 정해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그마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표준 편차인 얘는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고정이야. 얘는 고정이고, 그러면 변할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거 K이고요. 하나는 N입니다. 근데 K는 뭐지 얘들아? K는 신뢰도 계수. 아까 오늘 시작할 때 말했죠. 신뢰도 계수는 신뢰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신뢰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 그치? 95%가 1.96이고 99%가 2.58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 계수는 신뢰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는 신뢰도 계수인데 이 신뢰도 계수는 신뢰도하고 같이 갑니다. 신뢰도와 비례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신뢰도하고 그냥 신뢰도라고 하면 적어놓을게요.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도 계수도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n인데 n은 뭐였어요? 표본의 크기였죠. 표본의 크기. 자 그런데 이 k하고 n하고는 서로 역할은 달라. 자 만약에 다른 거는 안 변하고 k가 커지면 L 어떻게 될까요? 딴 거는 그대로인데 K만 커졌어. L 커지죠. 그러니까 K하고 L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K가 커지면 L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N은 분모에 있잖아. 분모에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게 안 변하고 N값만 커진다. N값만 커지면 L은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K하고 L하고는 같이 가는 거고 N하고 L하고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만 들여다보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구할 수가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1번부터 봐봐. 자, 신뢰도를 낮추면서 어진아, 신뢰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 K 값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야? 이제 낮추는 거죠. 그죠? K 값을 작게 만드는 거죠? 지금 요게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인데 K 값을 낮게 만드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대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n 값을 어떻게 만들어? n 값을 크게 만들어요. 그쵸?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K가 커지면 이 전체 길이 어떻게 돼? K가 작아지면 전체 길이 짧아지죠. n 값이 커지면 역시 전체 길이는 짧아지지. 그러니까 둘 다 신뢰 구간의 길이를 작게 만드는 변화죠. 그쵸? 맞죠? 그래서 얘가 작아지고 얘는 커진다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 1번은 맞은 말에 맞았어? 틀렸어? 아직도 짜가 틀렸죠. B-A가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요.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지금 커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말한 거예요. 그치? 1번 틀렸고 2번은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대. 하영아, 그럼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n 값이 이제 안 변하는 거죠. 그죠? n 값이 안 변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B-A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작아지면 그랬죠. 그럼 여기서 얘가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K가 어떻게 가야 되겠어? 같이 작아져야 되겠지. 그치? 다른 것들이 그대로라면 얘는 같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K가 작아진다는 건 신뢰도가 어떻게 된다?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낮아지는 거. 그래서 신뢰도가 낮아진다. 2번은 그래서 맞아 틀려?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3번은 B-A의 값은 표본 평균의 값과는 관계가 없다. 지호야, 표본 평균이 뭐죠? 여기 지금 화면에 써져 있는 문자 중에 표본 평균을 나타내는 문자가 누구죠? X바지. 그지? X바가 표본 평균이지. 근데 이 X바라는 녀석은 아까 전에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요 시계에는 X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X바가 커지든 작아지든 실내 구간의 길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쵸?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3번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X바는 실내 구간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길이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거야. 그치? X바가 커지면 구간이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길이에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인영이가 한번 해볼게. 자, 신뢰도가 일정하대요. 신뢰도 일정하고 표본의 크기 얘가 4배로 늘어났어. 얘가 그러면 곱하기 4가 된 거잖아. 그러면은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곱하기 4는 루트 밖에서는 얼마죠? 곱하기 2죠. 근데 얘가 분모에 있었지. 그럼 얘가 4배, n이 4배가 되면 l은 몇 배가 될까? 2배가 될까? 그렇죠. 2분의 1배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2배가 된다라는 말은 틀렸고요. 2분의 1배라고 표현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이거 민재가 한번 해볼게.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한대 민재야. 요게 작아졌어. 그럼 n이 작아지면 l은 어떻게 돼? 커지죠. 얘가 분모에 있었으니까 얘는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근데 5번에서 B-A의 값은 작아진다라고 말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식을 놓고 판단하면 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이 식을 잘 활용을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633 볼게요. 633. 자, 633번은 주머니 속에 1, 2, 3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한 장, 4장, 한 장이 들어있는데 주머니에서 카드 4장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뭐 X바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습니다. 자,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이거 처음 출발을 못해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출발해야 되니 얘들아? 이 문제를 딱 만나면 처음에 어떻게 할 거야? 자, 빨리 끝난다. 자,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이거? 뭐라고요? 뭐에 대한 표? 그러니까 X바를 처음부터 구하려고 하면 못 구해요. 이거는 처음에 X바에 대한 게 아니라 X에 대한 표를 그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카드 4장을 이미 추출한다 이거 말고 그 앞에까지의 상황을 보는 거야. 그 앞에까지의 상황은 숫자 카드가 총 6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그죠?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1카드, 2카드, 3카드가 각각 한 장, 4장, 한 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X가 1이냐, 2냐, 3이냐. 근데 카드가 한 장, 4장, 한 장이니까 1번 카드가 뽑힐 확률이 얼마인 거예요?
확률이 얼마지? 6분의 1이야. 6장 중에 1장. 그지? 어진아 2가 뽑힐 확률은? 6분의 1이요. 6분의 2요. 아니 이거 하나씩 6분의 1인데. 그래놓고 또 뭐 늦게 끝난다고 그러지 마라. 6분의 1이요. 10시까지 수업해야겠구만 이거. 6분의 4요. 지금 여기 한 장, 4장, 한 장이라고 말했죠. 아. 그러니까 2번 카드가 뽑힐 확률은 6장 중에 4장이야. 3번은요. 6분의 1이요. 자, 그래가지고 합계가 1이다. 자, 이렇게 x에 대한 표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 x에 대한 표를 이용해서 먼저 어지나 ex랑 vx를 찾아야 되겠지. 네. 자, 이거 어떻게 찾아? ex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8 더하기 6분의 3. 6분의 3. 그럼 2네. 네. vx는 어떻게 찾아? 6분의 1. 일단 요거 해놔야 되죠, 그죠? 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8. 16. 6분의 16, 6분의 27. 6분의 1. 6분의 9. 6분의 9,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 빼기 4. 평균의 제곱 4, 그치? 자, 그럼 요 앞에 게 계산하면은 6분의 26이에요. 6분의 26, 약분하면은 3분의 13이야. 3분의 13 빼기 4니까 얼마니? 3분의 1. 3분의 1이지,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찾은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얘네 둘을 이용해서 자, x바의 평균. 아까 전에 x바의 평균은 성빈아 뭐랑 똑같았어? 그죠? m은 x의 평균을 말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x의 평균이 2니까 x바의 평균도 그냥 얼마예요? 2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vx바는 모 분산과 같았니 달랐니? 달랐지? 아까 시그마 제곱이 모 분산이었는데 모 분산은 어떻게 해야 돼? n으로 나눠야 돼. 그럼 지금은 그 모 분산이 3분의 1인 상황이잖아. 3분의 1을 뭘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6이요. 잘 생각해봐. 표본의 크기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지금 이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요. 그렇지. 4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할 때 그랬잖아. 그치? 이 4장이 바로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 밑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x바의 분산이 되는 거야. 그럼 얼마야, 성빈아? 12분의 1입니다. 12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은 은솔아, 이거 구할 수 있지. x바의 제곱의 평균. 요 두 가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구하면 돼? x바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그죠? 평균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4만 넘겨주면 되니까 4 넘어가면 이거 얼마 나와요? 이렇게 되겠네. 12분의 49가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P 플러스 Q 하니까 답은 61이 되겠습니다. 61 이렇게. 선생님 몇 문제 되네요? 어? 몇 문제 되네요? 여기까지. 하나, 둘, 에이. 셋, 넷, 에이. 네 문제. 몇 시에요? 39분이요. 에이 진짜. 자, 이제 105 쪽으로 가겠습니다. 105 쪽은 다 정규분포 문제들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문제만 골라서 해볼 거예요. 먼저 637번 보겠습니다. 637번. 요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미지의 서울이라고 봤니? 박보영 나오는 거. 본 사람 없어요? 하영이 안 봤어? 안 봤어? 그 어떤 내용인지 몰라?
일란성 쌍둥이 얘기예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둘이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한 명은 공부를 잘하고 한 명은 운동을 잘해. 그래가지고 막 어? 서로 막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공부도 대신해주고 막 운동도 대신해주고 막 이런 거거든. 근데 보면서 자꾸 니네 생각이 나더라고. 나중에 한번 봐봐요. 재밌어요. 미지의 서울. 자 이제 41분. 자 빨리 끝내볼게. 네 문제. 자 637번부터 보면은 이 문제는 문제를 읽으면서 얘들아 옆에다 쓰면서 가는 거야. 초콜릿의 무게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다.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얘기니까 X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초콜릿 25개를 뽑았다 그랬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25인 그런 표본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 표본 평균들은 새로운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자 얘하나 X반은 평균은 얼마일까? 얘랑 똑같겠지. 이거는 10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될까? 이게 모분산이지? 2제곱이 모분산이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어떻게 하는 거다? 나눈다. 그러면은 25가 이제 5제곱이잖아. 5제곱이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은 5분의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문제에서 뭘 찾으라 그랬냐면 초콜릿을 25개를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하는데 그때 그 25개의 초콜릿을 담은 상자의 무게가 240g 이하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걸 우리가 확률로 쓸 때 P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다 보면 아 그러면 X바가 240g 이하구나 이렇게 쓰기 쉽다고. 이렇게 쓰면 답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자 이 240g은 뭐예요? 초콜릿이 25개 들어가 있는 그 한 상자의 무게잖아. 근데 X바는 뭐예요? 표본의 평균이니까 내가 뽑은 그 25개 초콜릿 무게의 평균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X바하고 비교를 하려면 240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240이 지금 25개 초콜릿의 무게를 합한 거니까 240을 어떻게 해서? 그렇지. 25개니까 요렇게 나누어서 쓰는 게 맞는 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25를 넣어야지 맞는 식이 됩니다가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9.6이에요. X바가 9.6 이하일 확률,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서야 이제 요거 계산할 때는 뭐 해가지고 확률 구하면 돼? 정규 분포니까 표준화 해야 되겠지? 그러면 9.6을 요거를 이용해서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9.6 빼기 얼마? 빼기 10 나누기 5분의 2. 5분의 2가 소수로 0.4잖아. 그치? 이렇게 써보면은 분자가 딱 마이너스 0.4니까 요거 P,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윤서야 이 확률을 요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한다면 얼마나 그래야 돼? 아직 그려야 되는 단계구나. 자 그렸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면 어디 있을까 윤서야? 여기가 0이니까 왼쪽에 있겠죠. 왼쪽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 넓이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넓이가 얼마나 그래야 돼 이거? 2다. 뭐라고? 소수점이 틀렸다. 0.1587이지? 그지? 얘한이 아까 뭐라 그랬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평파스 0.4라고 생각해가지고 0.6에서 자, 이거 당연히 요거 0.3413을 0.5에서 빼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1587 2번이 답이다.
이게 답이고요. 이 문제에 조심할 부분은 아까 요거 25로 나누는 거. x바에 대한 값으로 바꾸어서 풀어줘야 된다. 그게 조심할 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42번으로 가볼게요. 642번. 자, 642번 문제는 교수님 예, 한일식은 가능해요? 안 돼요. 자, 이 블루투스 이어폰의 사용 시간은 평균이 6시간, 표준 편차가 2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야나, 어디가? 좀 있으면 끝나는데 무슨? 선생님 저 진짜 화장실 가야 돼요. 아니야, 참을 수 있어. 자, 평균이 6시간, 표준 편차가 2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거를 쓸 때 있잖아. 이 문제에 조심할 점은 그냥 이거예요. 맨 처음 거. 이거를 요렇게 쓰면은 맞겠니, 틀리겠니? 이렇게 쓰면 틀려요. 뭐가 틀렸지? 20분. 응? 6시간이면 20분이라면 5분의 1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단위를, 그지? 단위를 통일시켜서 써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쭉 읽어보면은 사용 시간의 평균이 K분 이하이면 그랬잖아. 여기서 분 단위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럼 우리는 분 단위로 통일해서 풀면 됩니다. 분 단위로. 그러니까 앞에를 바꾸는 거지, 그지? 앞에. 이 6시간이라고 쓰지 말고, 아, 진짜. 아니, 어디 앞에 중요성이 없냐 물어봤어요. 이제 고3 수업하면서 떠들지 말라는 얘기 또 해야 돼? 어진아 6시간이 몇 분이야? 8시간이요. 360분. 자, 요렇게 쓰는 것이 이 문제에 조심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통일시켜가지고 출발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이게 x에 대한 정규분포고, 거기서 이제 2500개를 뽑았어요. 2500개. 그러면 표본의 크기 n이 2500인 거니까. 자, 요랬을 때 그러면 정규분포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 2500이면 이게 50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 표준 편차 자리를, 준영아 뭐라고 써야 돼? 4. 네. 모 표준 편차인 20제곱을 네. 표본의 크기 n 50제곱으로 표준으로 네, 바꿔서 성빈아 어떻게 써야 돼 여기를? 5분의 2에서 5분의 2의 제곱으로 써야죠. 그렇죠? 이렇게 이걸로 나눠야지 준영아. 어? x 바의 분산 구할 때 네가 대답하지 않았니 아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 아니에요. 너 아니니? 모르니 그럼 이거? 네, 알긴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모르는 거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 x 바의 평균은 뭐였어요? 그 이 n 곱하기 10시 넘겠네. m m 곱하기 그냥 m 예, x바의 평균은 m, 네,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네, 그래서 지금 요게 m이잖아. 요게 모평균이잖아. 네, 그래서 x바의 평균도 그대로 온 거야. 안 변하고. 근데 여기 20의 제곱, 20의 제곱이 요게 이제 모 분산이니까 요게 시그마 제곱이잖아. 어? 이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누어서 요 자리에 써줘야 된다고. 여기는 x바의 분산이 들어갈 자리니까. 그지? 요 공식에 의해서 20의 제곱을 2500으로 나눈 걸 여기다 쓴 거예요. 어? 네, 자, 그럼 거기서 이제 x바가 k 이하일 확률을 구할 거야. k 이하일 확률을 구할 거야. k 이하면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대. 근데 그렇게 판단될 확률이 0.006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 확률이 0.006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0.0062를 보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렇게 놓고서 보면 0.006이면은 K라는 애가 이쪽에 있겠니? 이쪽에 있겠니? 요런 확률이 나오려면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어야 돼. 여기에 K가 있어야 X바가 K보다 작을 확률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죠. 요만큼 0.006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요렇게. 그래서 요런 상황을 구할 거고, 그럼 여기가 0.0062가 되려면 여기 넓이는 요 넓이는 민재야 얼마가 돼야 돼? 요 넓이는. 저거에서 저거네요. 그치? 그러면은 0.4938 이렇게 되는 거지?
4938. 그럼 0.4938이면은 누구야? 2.5랑 관련이 있겠네. 맞죠? 자, 다시 말하면 K를 얘를 표준화할 거 아니야. 그지? 이 K를 표준화 시켰을 때 얼마가 나옵니다? 자, 한 번만 더 생각. K를 표준화 시켰을 때 얼마 나옵니다? 아, 2.5의 제곱.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마이너스 2.5. 당연하지. 표준화 시키면 가운데가 0되잖아. 그러니까 이쪽 값은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그치? 그래서 K를 표준화 시킨 값이 마이너스 2.5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K를 표준화 시키는 식은 K 마이너스 360 나누기 5분의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2.5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5분의 2에다가 여기다 곱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1 되거든요? 마이너스 1? 그러면 360 넘어가면은 360 빼기 1이니까 K는 몇이다? 359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는 644번인데요. 아까 전에 한번 얘기한 부분이야. 644번 문제를 보면은 자, 문제 읽어봐. 에탄올 한 병의 용량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공장에서 제조한 에탄올 중에 64병을 이미 추출했다. 하영아, 64는 그럼 누구 값일까? N값이에요. N값이 64고 그때 그 64병의 용량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365야. 그럼 이 365는 내가 뽑은 이 표본의 평균이죠. 맞지? 그래서 X바가 지금 365야. X바가 365. 그리고 표준 편차가 24라 그랬잖아. 그치? 아까 얘기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표준 편차 24는 누구의 표준 편차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 내가 뽑은 표본의 표준 편차야? 표본의 표준 편차. 그치? 근데 아까 전에 보여줬죠, 그죠? 모집단의,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가 아니더라도 N값이 충분히 크면 이거를 그냥 모표준 편차로 사용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그냥 시그마의 값이 24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됩니다. 그치? 자, 구해볼게요. X바가 365니까 365 빼기. 자, 신뢰도 계수 지금 1.96 써야 되겠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니까 8분의 시그마 24. 그 다음에 반대쪽은 부호만 플러스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치? 요게 신뢰 구간이고요. 그럼 오른쪽부터 계산하면은 요만큼이 요게 3이니까 1.96 곱하기 3이거든? 얼마지? 1.96 곱하기 3 하면? 얼마지? 5.88인가? 5.88? 5.88? 자, 그러면은 이 반대편에 있는 요 부분도 5.88이 될 거니까 여기도 5.88이니까 자, 그러면 모평균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 5.88 더하면 370.88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5.88 빼면 359.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됐네.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정수의 개수. 연이야 얼마부터 들어가? 360, 361 해가지고 370까지잖아. 이게 몇 개인가요? 몇 개? 10개? 10개 맞아? 개수 셀 때 처음 거랑 마지막 거를 포함해서 개수 셀 때는 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이야? 플러스 1 해야 돼요. 그쵸? 세봐. 세보면 11개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11개.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그 옆에 있는 648번. 요것만 풀고 마칠게요.
이제 숙제는 107쪽까지 얘들아. 107쪽까지 하면 이제 RPM 끝나는 겁니다. 자, 648번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는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키 M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3 이하가 된다. 이거 아까 전에 앞서서 풀었던 문제 중에 요거 있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X바에서 M을 빼가지고 M을 먼저 쓸까? 어차피 차니까 자, M에서 X바를 빼가지고 이렇게 절대값 쉬운 문제 있었죠. 이게 바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뜻하는 거잖아. 그치? 그게 3 이하다. 요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앞서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을 약간 식으로 준 거고 지금은 말로 풀어서 준 거예요. 그치? 그럼 아까 한 거랑 똑같이 해보면은 이제 자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앞에서는 X바 마이너스 1 지금은 신뢰도 95%일 때 신뢰도 계수를 2를 쓰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1.96이라고 외웠다고 무조건 1.96 쓰면 안 돼요. 문제에서 지정해준 숫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2 넣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는 15죠. 그 다음에 반대편도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 m-x바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랑 똑같이 자 여기서 빼기 x바 해주는 거였죠. 빼기 x바 그러면 좌변은 얘만 남고요. 가운데는 m-x바가 되고요. 소문자로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요것만 남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써지면 이 식을 우리는 이걸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m-x바의 절대값이 요게 서준아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요거보다 그치? 그래서 루트 n분의 뭐 3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요게 성립된다라고 바꿔 쓸 수 있다 그랬고 근데 문제에서는 그것이 3 이하이길 원하니까 얘가 3 이하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을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패턴. 자 그러면 양변에 루트 n 곱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 요렇게 될 테니까 제곱하면은 n은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00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숙제는 107쪽까지가 되겠고요. 여기까지 토요일까지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